뭐 회식을 참여라고 했나? 카톡으로 자기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빠진 거예요, 그 회식에. 다음 날인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군대에는 항상 고문관이 존재합니다. 고문관이 나보다 윗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MZ 빌런이라는 말이 유행이라는데 들어보셨을까요? MZ 빌런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준비한 사연도 바로 이 MZ 빌런에 관한 것인데요. 들려드리겠습니다. 후배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직무에 관해서는 상사나 선배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통찰도 귀 기울여 볼 만한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아집이 세고 자기 객관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후배 직원의 고집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결국 상사에게 한 소리 듣고 말았는데요. 꼭 상사 선배만 빌런일 거라는 생각, 가끔은 달리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일단 MZ 빌런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MZ를 빼면 돼요. 사실 빌런은 상사도 있고 밑에 그 부하 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런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군대에는 항상 고문관이 존재합니다. 고문관이 나보다 윗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은 후배 직원의 고집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게 약간 조금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이겠죠. 뭐 계속 어떤 얘기들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그러면 네가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아마 그 이 선배가 진행했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상사분에게 한 소리를 들었겠죠. 일단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거 아마 자료화면 띄워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떤 직원분이 그 판 같은 게시판에다 글을 올렸어요. 후배한테 뭐 회식을 참여라고 했나 뭘 했는데 이 친구가 카톡으로 뭐 자기는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배가 그러면 저도 이 뭐 상사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를 하고 이 친구가 빠진 거예요. 그 회식에. 뭐 강제적인 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후배가 다음 날인가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거 펴버릴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임원분들을 정말 90도로 인사하면서 의전 아닌 의전을 하면서 이런 직장 문화 생활을 겪었거든요.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남한테도 이렇게 고개를 굽히고 사는데 내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 했거든요. 아마 그때 제가 철이 요만큼이라도 아마 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걸 직장으로 한번 돌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런이 아랫사람들만 빌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들도 빌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윗사람들에 대한 상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MZ 빌런이라고 얘기하는 이분이 엄청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 얼굴이 보기 싫어지고 회사에 나오는 순간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오더를 했을 때 반발감만 생기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과 논리적으로 싸우기 바쁘거든요. 그럼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다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사들이 그만큼 살아남았다면 그 이유가 있어요. 조직에서 2년, 4년, 6년, 10년 이렇게 살아남으신 분들 혹은 부자님들 뭐 이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그만큼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세월과 이 노력들을 분명히 우리는 리스펙해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MZ 세대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시도했었던 것들을 이분들도 해봤을 가능성이 한 80%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말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신세대일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걸 싸워가면서 어느 정도는 서로 타협해 가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를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 올라오고 나면 이제 요 지나왔던 세월들을 돌이켜보게 되고 내가 내 윗선배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도 이 고민을 했는데 안 돼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배들이 뭔가를 조언을 한다든지 선배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알려줄 때 그런 것들을 요즘 세대 분들이 조금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세대를 떠나서 이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문화처럼 계속해서 전수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MZ세대들이 있지만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X세대가 있었고 그 전에 어떤 세대가 있었고 신세대가 있었고 다 그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고 그게 발전되고 전달되고 발전되고 해서 지금 세대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있는 MZ세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발전했을 때 후배 세대들을 보면 또 다르다라는 걸 느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조직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이 후배 또한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 조언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가 막무가내로 내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개성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이 개성이 빛나려면 조직이 갖고 있던 그 문화도 같이 빛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고 싶고요. 일단 선배 세대가 해야 되는 건 되게 명확합니다. 요즘 세대들이 좀 달라요. 일단 저희 같은 세대는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회사를 다니면 그 회사에 종속돼서 그 회사의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내가 50대가 돼서 은퇴하고 다른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회사를 다니면서도 부업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고 회사 아니어도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한 직장을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그 직장의 사정이나 환경, 뭐 사람들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이걸 이제 학술 용어로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고맥락적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오가는 커뮤니케이션 말고 그 배후에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맥락들의 역할이 중요한 문화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요즘 세대에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들은 사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거예요. 있으면 전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덜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버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널려 있거든요. 저대로 하면 나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여기에서 월급 막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충성을 다해야 되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의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를 한다라면 이 친구들과 조금 더 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라고 얘기했었던 게 후배 직원의 고집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리더들에게는 어떤 고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불평불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불평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건 퍼포먼스예요. 근데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리더들의 말이 후배들한테 잘 안 먹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리더가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이 밑에 아래 직원들을 아울러 가면서 윗상사들한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프로젝트를 왜 하는지를 설명해 가면서 모두를 납득시켜 가면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면서 이런 압박감에 살아가야 되는데 어쨌든 리더로서 혹은 선배로서 본인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국에 회사는 조직은 사람이거든요.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나쁘다라면 그 리더십은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독불장군적인 리더여도 옆에 한두 명의 사이드킥은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좌해주고 지탱해주는 조직이 있다는 거죠. 이 여기서 파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라는 거는 사람마다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직원들을 잘 후배 직원들과 윗상사들과 잘 어울려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이상적이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연을 좀 정리를 하면 진짜 제 동생 같은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후배 직원의 고집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이 후배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것도 당신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후배가 빌런이다라고 한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후배를 좀 달래서 끌고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조직을 좀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그리고 빌런들은 본인이 빌런인지 몰라요. 결정적으로. 네, 되게 훈훈한 마무리로. 이게 훈훈하진 않죠. 네, 욕먹을 조언인데 네, 저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내 업무까지 좀 먹어버리면 좋은 조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늘 말씀드리지만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화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이사님의 조언도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것도 좀 어려워. 왜 다 어려워? MZ 빌런 좀 어려운데, 근데 결국에 사람이니까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걸 어떻게 퍼포먼스로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좋은 주제네.